지금 상황은 공급이 부족한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가격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죠.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토지가 지난 2월 12일 날 해제됐다가 또 3월 14일 날 재지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폭등했다가 지금 이제 뭐 반토막 그 이하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확대 재지정한 이유는 가격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가격 통제는 안 되고 제가 많은 언론에다가 얘기했듯이 신고가는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그런데 대선하고 부동산 시장은 큰 연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는 공급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뭐 몇만 채 지어가지고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공급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신규 공급, 신축, 하나는 다주택자들의 물량. 이 이제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매물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매물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 상황. 이런 시장. 그래서 향후에 공급은 지금 굉장히 절벽에 가까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또 다주택자의 매물도 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시장, 공급 시장은 이렇게 되고, 또 하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금리거든요. 금리는 떨어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0.2%라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러한 역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 적어도 오는 5월 달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그러면 대선 이후에도 바뀔 것이냐? 바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떼놓고 지방을 보면은 공급이 남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과 금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 근데 지방하고 서울을 딱 분리해서 보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서울 지역계,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역들이 나와야 되고, 자, 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제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체가 지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그게 이제 스톱이 됐었던 거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 성장률 상승률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면서 올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 통화량 600조였어요. 근데 지난해 말 4,100조. 근데 지난 2월 달 대비 올해만 36조가 늘었어요. 4,220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통화량이 는다는 것은 실물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1인당 GNI가 108불이 64년도인데 작년에 지금 36,600불이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 1인당 GNI가 8,000불. 88 올림픽 때 4,800불.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 입주했던 아파트들이에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80년대 초반부터 올림픽 전후로 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때 우리 소득 대비한 주거문화, 지금 36,000불 시대의 우리 주거문화,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를 갖춘 신축 아파트, 이거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죠. 신축 아파트로의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해 GDP가 2,500조 원이잖아요. IMF 때 기준으로 580조에서 2,500조 원 이렇게 이제 증가했잖아요. 자, 우리 이제 경제 성장하고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부자가 늘어나고
실물자산 가격 늘어나는데 그러면 집값만 떨어질까요? 앞으로? 예. 공급이 많으면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의 특징이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반포나 압구정동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분산되겠죠, 수요가.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은 우리 아이들 어디서 가르치지? 나 어디서 살지? 나 양평에 가서 살까? 나 가평에 가서 살까? 이러지 않잖아요. 공공인프라가 좋은 커뮤니티 시설,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부자들은 몰려온다. 근데 그 지역의 공급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평당 2억 원이 넘어서도 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다주택자의 그런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끔 세제를 완화할 거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세제를 올리면은 집값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집 내다 팔겠지. 그렇지 않아요. 세금은 전가시켜요, 임차인한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임차인들은 주거비용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 기간은 점점 늦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인데 이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반복해 오고 있는 그런 사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기는 부동산은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그게 심리입니다.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1, 2년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10년 단위로 좀 끊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거시경제, 그다음에 통화량, 금리, 환율, 자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나는 어디에 사야 되는 거냐. 자 이거를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격이 전부 다 올랐잖아요. 25개 구가.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그때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또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지금 비싸다라고 저건 너무 비싸. 이거는 사실은 살려다 못 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또 내가 못 사면은 다 버블로 보여요. 내가 못 사면은 버블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월세 주거비용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살 거냐,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할 거냐. 이건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결정을 잘 해야 되겠죠. 노원구 같은 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원구 같은 데는 뭐 5억 가지고도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향후 10년 이내에 서울 25개 구 중에서 공공인프라가 가장 많이 증가할 곳은 노원구다라는 거예요. 동북선이 개통되고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은 서울 내 출퇴근 거리가 확 1시간 이상 땡겨지고 GTX C가 또 창동, 광운대, 여기에 또 이제 삼성, 광운대역에서 타면은 삼성까지 5, 6분이면 옵니다. 이렇게 이제 획기적으로 접근성이 이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노원역 주변 지역의 도봉 면허시험장, 철도 정비창이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초감도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울대병원이 도봉 면허시험장, 노원 서울대병원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가겠다. 해화동은 연구 중심, 거기는 치료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MOU까지 노원구하고 지금 체결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이 정말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잖아요. 청약도 지금 뭐 다음 주에 분양 예정에 있는 대조 1구역이 있어요. 힐스테이트. 네. 뭐 이런 지역은 주변보다 같은 평형 대비 1억 정도 비싸게 나와요. 근데 주변 아파트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죠. 커뮤니티가 들어가니까. 신축으로. 네. 수영도 할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단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36,000불 시대에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의 집값은 주변보다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비싸다고 안 사면은 손해다라는 거예요.